뉴딜 정책에 있어서 농업 영역은 어떻게 대전환을 이뤄낼 건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 문제나 지금 다른 예산이 감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하나 때문인데 저희 농정해양의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장님 비롯해서 그때 행감 전에 이제 조례 심의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경기 농식품유통진 한박수가 김영현님 보내드립니다. 마침 또 경기 농정 포럼에 산재보험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대전환해야 되는데 대전환 안 하면 기후 위기나 먹거리 위기 같은 우리 국가적 국민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 탈탄소 생태 유기농업으로 전환해서 온실가스를 순제로로 하고요. 또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 농어민 안전망을 위해서 수급 가격 안정과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탈탄소 경제 사회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하려면 새로운 사회적 합의, 뉴딜이 필요하다. 가장 큰 우리 분야의 위기는 저는 기후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시베리아의 동토가 뭐 녹는다는 얘기부터 해서 과거보다 한 20배 이상 빠르다는 거거든요. 지금 온도 상승률이요. 6개 분야가 있습니다. EU 그린들의 6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농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면 유럽은 내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온실가스를 과다하게 소비하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 배출한다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미 RE100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 나가서 부품 납품하는 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납품 업체들에게까지도 이 RE100을 요구하겠다라는 거고요. 농업 분야가 우리 먹거리 분야 이쪽이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것은 또 분명합니다. 특이한 게 우리는 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피해자거든요. 피해자면서도 또는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아주 우리 농업 분야의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먹거리 분야가 탄소 배출에 있어서 한 26%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잘 전환하면 우리가 주도할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생태 유기농업으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 했을 때 최대한 89% 정도 온실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게 2016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개조하지 않습니까? 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개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농민을 위해서 그런 거 말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월 사회를 치유해 나가겠다. 우리가 먹거리로 친환경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확 제거하고 한국 사람들의 이 우울의 문제 농업이 책임지겠다. 농정의 자체는 뭐냐면 농민이 그냥 죽기 되든 밥이 되든 얘기가 돼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리든 맞든 유치하든 세련되든 농민이 주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농민을 상수에 두고 농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는 판로예요. 도대체 팔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유기농을 해반들 팔지를 못하겠어요. 잘 지면 질수록 더 못 팔아요. 전 그래서 문화농업이 그린 뉴딜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문화농업은 교육농업,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예술농업, 이야기농업, 공유농업, 도시농업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저는 문화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융 쪽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금융이 투자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딱 얘기합니다. 하나는 IT, 또 하나는 농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업을 금융에서 그렇게 유망주로 보는데 왜 국민적 의제가 안 되죠? 소비자들은 농업을 찾고 있는데 도시민들은 도시의 한계를 농업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왜 우리만의 세계 니글 속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뭘 하나 대안도 없이 우리끼리 무슨 국민적 합의를 이루느냐는 거죠. 첫째, 국민적 의제가 되지 못한 건 농민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요. 저 자신이 국민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해주지 못한 농민의 잘못이 있어요. 국민적 의제가 되지 못한.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문제가 큽니다. 정책하는 사람 문제가 큽니다. 그린 뉴딜의 시작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거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급진적인 상상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실제로 목장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부는 지속 가능이에요. 지속 가능. 우리가 5천만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을 하는데 이거는 공공재거든요. 제가 봤으면. 근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야 네가 돈 버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게 하고 버려준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소를 키운다 하는 거는
죄인이라 하는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현장에서 축산을 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됐을까? 독일에 있어서 농업의 철학은 뭐냐면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후세에 물려주는 거예요. 유럽은 소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1헥타의 초지가 있어야 돼요. 3,000평. 저는 사실은 똥에 관심이 최고 많아요. 축사는 똥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축순환, 땅에 좋은 유기질 비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충분히 구축된 농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첫 번째, 일단은 농민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프라핏이 생겨야 되죠. 그죠? 농업을 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는 토양, 물, 공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세 번째 또 농업이 지속 가능해야 되려 하면 그 농업에 일하는 사람의 농민의 삶의 질,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이상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지원하는 것들도 이게 농업과 축산 또는 이런 농촌은 도시와 뭐 분리된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그 지속 가능한 축산 농업이 돼야 되지 않는 게 이게 공감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맞지만 의식도 아까 말씀하신 것들의 전환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죠.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좀 필요하다.